네, 저는 연구지원본부 공정가공지원팀장 이경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혹시나 신입생이나 처음 연구지원본부를 접하게 되시면 저희 팀이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저희 학교 자체가 2월에 조직 개편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정가공지원팀이란 팀으로 새로 이제 분리가 돼서 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클린룸, 나노소자 공정실하고 기기 가공실, 메이커랩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108동 지하층의 클린룸, 107동의 기기 가공동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 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놀라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샌드위치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 기획운영팀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올해 공정가공지원팀에서 총 5번의 기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2025년 상반기 두 번째 세미나고 공정가공지원팀에서 하는 첫 번째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발표하실 분은 기기가공동의 정밀 미세 가공 자격증만 수십 개 보유하고 계신 기능장이십니다. 건강홍 선생님께서 신기술 세미나 해주실 거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 프랑스에 잔다르크가 있다면 우리 유니스트의 잔다르크 이경선 제2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건강한 건강욱입니다. 어? 슬라이드 넘기는 거. 예,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번 할 거는 초정밀 가공 부분하고 초음파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런치 세미나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오늘 3월 13일, 4월 10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9일 저희 공정팀하고 가공팀에서 이제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공실은 옆에 보시면 요 건물 맞은편에 있습니다. 107동에 있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3D 프린트실, CNC 가공실, 기계 실습실, 3차원 측정실, 그리고 나노 가공실, 세미나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공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은 보통 가공, 정밀 가공, 고정도 가공, 고정밀 가공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가공은 500 마이크로 이상, 그다음에 초정밀 가공은 1 마이크로 이상 이렇게 식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학부생도 있으시고 대학원생도 계실 텐데 그럼 나는 보통 가공을 할지 초정밀 가공을 할지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는 운영 장비가 또 밑에 쭉 나와 있죠, 그죠? 선반, 밀링, 드릴링, 혹시 초정밀 쪽으로 가면 나노 가공기, 그럼 제작 기간 담당자도 되어 있으니까 혹시 나는 보통 가공해도 되는데 초정밀 가공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초정밀 가공 쪽에는 가공료가 좀 비싸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도면으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스케치를 해오시던 학교에 솔리드웍스가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솔리드웍스로 그려오시던 아니면 PPT로 그려오시던 하면 저희가 다시 3D 모델링으로 아니면 2D 캐드로 도면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 도면을 여러분께서 컨펌하시면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순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거는 장비가 2대입니다. 나노 가공기, 이 장비는 아시아에 딱 2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1대 있고요. 그럼 대만의 대학교에 1대가 있습니다. 미케니컬하게 가공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만큼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냐, 그건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장비는 초음파 장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링 센터, 뭐 CNC 가공 장비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거는 금속 혹은 비금속, 그다음에 수지 같은 거는 가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성이 높은 세라믹, 글라스, 컬처, 뭐 재료도어 같은 거는 가공이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가공이 가능한지, 그게 이제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 2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정밀이 왜 필요하냐? 그죠? 정밀기계, 자동차, 우주, 항공 분야, 반도체, 통신 분야에 갈수록 계속 미세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에 사용되냐?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 센터 포 헬스케어 시스템, 이게 뭐냐면 잠수함 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아직 3mm 미만으로 아주 작게 만듭니다. 이게 어디 쓰냐면 우리 혈관이 내경색이 온다든지 하면 그 혈관에다 주입을 해서 혈관이 막히죠. 그죠? 막히면 얘가 가서 뚫고 다시 나오는 거죠. 그죠? 다시 배변을 해서 나오게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고요. 밑에 보면 마이크로칩, 예, 마이크로칩이 있거든요. 지금 조윤경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지금 네이처의 표지 모델로도 나오시던데, 거기 보시면 마이크로칩 혈액을 빼서 그걸 마이크로칩으로 회전시켜서 필요한 피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암인지 아닌지를 검색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액츄얼, 아주 작은 거, 우리 심장이 뛰게 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심장이 그 인공 심장은 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 가로축이 스페이스 퀄리티입니다. 그 표면이 얼만큼 매끄러우냐. 그럼 세로축은 스트렉처 디멘션입니다. 얼만큼 정확하게 치수를 만드느냐. 그럼 이렇게 보시면 가장 러퍼니스도 좋고 스트렉스도 좋은 게 이제 실리콘 애칭입니다. 리가나. 그럼 우리 지금 사용하는 공정팀에서 하고 있는 나노 소자 공정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미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이제 레이저 시스템, 레이저 머신이나 그라인딩은 그 밑에 겠죠. 근데 여기서 그럼 실리콘 애칭이나 리가 방법이 가장 좋냐, 리소그래피가 가장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지오메트릭 베리에이션 보시면 흰색에서 저쪽 진한 색으로 갈수록 프리폼이 갈수록 형상 자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2차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차원적으로 가공이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 머싱입니다. 마이크로 머싱은 러프니스도 10나노 이상이 되고 스트렉치도 오미크론 이상으로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마이크로 머신이 더 좋으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머신으로 가공하는 거랑 그다음에 전기적 방법으로 가공하는 거랑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가공을 하는 거랑 그럼 어느 것이 뛰어난지, 그다음에 가격이 어느 것이 비싼지, 제작 기간이 어느 것이 단축되는지, 형상 정밀도는 어느 게 우수한지, 그럼 형상 자유도는 또 어떻는지, 그다음에 숙련도가 얼만큼 차이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은 여기 어, 형상 이거 지금 3G 세대, 3G, 4G, 5G, 지금 6G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죠? 6G를 쓰는 이유가 이제 주파수가 좀 더 멀리, 광범위하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들어가는 회로입니다. 웨이브 가이드 회로를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기계적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전기적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화학적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이고, 그다음에 성능 측정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표면 결출기나 그다음에 형상 및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옵티컬
셈으로 보고 그다음에 RF를 주파수를 측정해야 되니까 RF 전달 특성을 세 가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계적으로 미케니컬하게 사용했던 거는 울트라 프리시전 나노머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와이어 EDM 정기적으로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방법 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소그래픽 리가 방법으로 이용하는 애칭 방법 이것도 저희 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미세하게 어떻게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실제 기계적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실제 디자인했을 경우에는 이 간격이 79 마이크로였는데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한 78 마이크로 약 1 마이크로 정도 오차가 생겼었고요. 그럼 전기적 가공이 와이어로 이용했을 때 형상 오차는 약 한 5 마이크로 정도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가공했을 때는 거의 1 마이크로 정도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계적 가공이나 화학적 가공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형상 오차로 봤을 때는 물론 표면 조도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측정 결과를 보시면 기계적 가공했을 경우에는 RA가 보통 RA 값을 거칠기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우리가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반듯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측정하면 RA 값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보실 때 거울이 자기 얼굴이 비칠 정도가 되면은 비칠 정도가 되려고 하면 100나노 이상이 돼야지 자기 얼굴이 비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계적 가공했을 때는 15나노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 가공, 전기적 가공했을 때는 1마이크로 정도 됐습니다. 약 15배가 기계적 가공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실제 화학적 가공했을 때는 치수는 아까 정밀하다고 나왔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보시면 디펙트 결함이 있었던 거죠. 중간중간에. 그 결함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비파기 검사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RF 전달 특성을 보시면 훨씬 더 밑에는 이제 기가헤르츠고 프리퀀시고 위에는 트랜스미션입니다. 했을 때 전달이 정기적 가공이 기계적 가공이보다 2배가 더 우수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요거는 논문에서 저희가 화학적 가공은 저희가 실제 가공은 하지 않았고 원체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논문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뽑은 겁니다. 실제 보시면 그래프 차이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노 머신 장비가 얼마나 우수하냐면 지금 UK 영국에 있는 장비랑 그다음 미국 USA 미국에 있는 장비랑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유니스트에 있는 이 장비랑 했을 때 표면 조도가 영국에 있는 것이 200에서 400 나노 정도 됐고요. 미국에 있는 것이 이건 특징.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0 나노 이하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A 장비로 뭘 만드느냐?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마이크로 패턴 가공, 그죠? 그다음에 홀로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보면 중간에 이 줄이 띠가 혹시 있는 거 보셨죠? 복제 방지용으로. 예, 그것들이 이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패턴 미세 금형, 그다음에 요 핀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뿔이거든요. 원뿔을 이렇게 수십 개씩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요 높이는 300 마이크로, 폭은 500 마이크로로 해서 주로 얘들은 어디 쓰냐면 피부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 이제 노화 방지를 위해서 이제 물론 데이면 따갑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원체 그리고 피너레이 몰더 이런 모양 몰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시하게. 이거는 이제 홀로그램 비슷한 건데요. 예, 이런 모양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까지가 아까 나노 가공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초음파 가공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 예, 초음파 가공은 우리나라에 요 모델은 2대 있습니다. 강릉 생산 기술원에 한 대 있고 저희가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말씀 안 드리는데 아까 그 나노 가공기는 물론 이제 분석실에 비하면 장비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저희가 15억 주고
구매를 했었고요. 일본 환학 제품이고요. 이 장비는 초음파 장비는 DMG 모리 장비, 독일 장비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유리를 가공하고 세라믹을 가공하고 재료들을 가공할 수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공하려고 하면 물론 깎아내는 걸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래 이런 큰 재료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불필요한 부분을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가공이라고 해요. 우리가 필요한 형상을 먼저 디자인한 다음에 재료를 사서 불필요한 부분을 공구를 이용해서 긁어내는 걸 가공이라고 하고요. 그 가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머신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툴 가지고 알루미늄이나 철이나 서스나 이렇게 가공을 하죠. 근데 요거는 조금 특이하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건 연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마는 갈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 초음파 발진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장비 옆에 발진기가 있어서 발진기에서 발진을 보내주면 저기서 타고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걸 타고 피에조 모터가 운동을 하면서 상하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초음파니까 그죠? 진동을 주면서 만큼 진동을 주냐면 10마이크로 이상, 10마이크로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10마이크로다 보니까 10마이크로 상하 진동을 하면서 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파워랑 프랭크시를 주고 그 앰플리튜드가 똑같게 될 수 있게끔 진동폭을 똑같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서 자동적으로 줄 수 있게끔 어, 된 장비입니다. 그럼 이 장비 특징이 뭐 UPT 디텍터를 지가 찾아서 가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판을 자를 때 맨 처음에 자르는 거랑 중간에 가는 거랑 끝에 가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텍터를 지가 알아서 찾고요. 그다음에 UAT 해가지고 울트라소닉 오토 튜닝 자기가 알아서 어, 튜닝을 하는 거죠. 그죠? 재질에 따라서 틀리니까 지가 먼저 공구가 재료를 만난 다음에 진동을 줘서 그 재료의 특성을 파악해서 자기가 튜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UPC는 프로그램 사이클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가장자리를 그다음에 이제 UFC가 해가지고 울트라소닉 피드레이트 사이클은 얼만큼 빨리 가느냐. 불필요한 부분은 빨리 가고 실제 가공해야 될 부분 천천히 해서 가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 DMG 모리에서 만든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로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재료로 가공할 수 있는 거는 재료도를 할 수 있고 재료도가 뭐냐면 소재거든요. 소재인데 열전달 계수가 제로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데 놔두든 차가운 데 놔두든 일팽창 계수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료 유리 계열인데 이걸 재료도라고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위성이나 천문학 쪽에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료 할 수 있는 거는 재료도어랑 Al2O3 세라믹 그다음에 지르코늄 그죠? 카바이드, 알루미늄 그다음에 그라파이트, 스틸, 뭐 브레스, 티타늄 이런 것까지 다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것도 가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성이 높은 유리 계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음파 장비는. 그다음에 우리가 가공했던 글래스랑 컬츠랑 세라믹 그다음에 렌즈 우리 쓰고 있는 렌즈도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공할 수 있냐? 이렇게 탭도 낼 수 있습니다. 이 탭을 나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나사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세라믹뿐만 아니고 금속도 이렇게 카파나 알루미늄이나 골드 어레이까지 탱스텐까지 다 가공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료들을 저희가 가공을 했었고요. 실제 만족도는 거의 3미크론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엄청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파를 발전기에서 기계에 전파를 넣었던 거랑 안 넣었던 거랑 조금 더 이제 오프랑 온오프의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넣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가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프랭켄시랑 파워랑 이렇게 서로 조정하면서 똑같은 앰플리튜드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서로 진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소닉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치아도 이걸로 가공하게 되겠습니다. 시계 되겠어요. 보통 이제 가공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저렇게 상하 진동을 하면서 공포를 쫓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초음파의 기능이고 효과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실험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초음파가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음파에다가 센서를 달고 그 위에다가 어, 워커 피스를 올려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켰을 때와 껐을 때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장비에다가 그죠 드릴링을 하는 겁니다. 구멍을 뚫는 겁니다. 준비를 CFRP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게끔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키슬러 공구동력계를 달아서 얼만큼 이제 부하를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스핀들은 500에서 15,000 정도 줬고요. 그다음에 CFRP, 그다음 피드 레이트는 10에서 50, 뭐 이건 얼만큼 빨리 가공을 하느냐 그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멀 드릴링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우리가 이렇게 뚫을 때 한 번만에 뚝 내려가는 것을 노멀 드릴링이라고요. 그다음에 팩 드릴링은 이렇게 한번 내렸다가 구멍을 뚫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끝까지 내려가는 게 패킹 드릴링입니다. 그 두 가지랑 그다음에 초음파를 줘서 드릴링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버같이 생기는 것을 델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훨씬 더 초음파를 줬을 때랑 그다음에 일반 노멀하게 드릴링 했던 거랑 패킹한 거랑 이렇게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가로가 이제 RPM이고요. 속도 회전수는 있겠죠. 회전수를 줬을 때랑 그럼 오른 세로 축은 이제 델리미네이션 비율입니다. 얼만큼 그래서 봤을 때 일반 초음파랑 그다음에 노멀이랑 패킹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도 똑같이 차이가 나고 이건 피드랑 그다음에 드릴링 속도를 이제 RPM을 조정해 가지고 봤을 때의 경우입니다. 울트라소닉 드릴링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리고 델리미네이션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0.5파이짜리 이제 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드릴링 한 거죠. 예, 이게 끝입니다. 혹시 질문? 그래서 아까 나노 가공기라 해서 이게 나노 가공기 장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나노 가공할 수 있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질문 많더라고요. 그럼 나노 가공기니까 나노면 0.000001이잖아요, 그죠? 나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공할 수 있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나노 가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격 이렇게 한 번 가고 한 번 가는 거는 가능한데 나노 가공 이거 말씀드렸듯이 미케니컬하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나노 가공 공구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공구로 가공을 하다 보니까 공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구가. 보시면 이게 100마이크로짜리 공구입니다. 그럼 0.1mm죠, 그죠? 0.1mm짜리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공구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일본이 30마이크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마이크로 폭으로는 가공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기술력은 아직 100마이크로밖에를 못 만드는 100마이크로 이상은 가공이 가능한데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일본에서 100마이크로 이하를 가공하고 싶으면 저희도 일본에서 다 사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구는 이제 다이아몬드 공구라서 조금 가격은 고가입니다. 예. 예.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공실은 이쪽에 요 건물 앞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방문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나노 가공기랑 초음파 가공기도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장비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부담 없이 오셔서 차도 저희가 드리니까 오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빨리 마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